이 양회 얘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 얘기는 그래도 현안이니까 네. 트럼프가 이제 그 대법원에서 IPA법에 관련된 부분은 위법 판결이 났는데 네. 그러자마자 준비했다는 듯이 무역법 122조로 다시 네. 15% 관세 유지를 하고 네. 뭐 슈퍼 301조 얘기도 좀 나올 것처럼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네. 현지에서는 중국이 지금 일단 우리랑 일본은 우리는 그냥 상관없이 가겠다 이거였고요. 네. 투자 계속 하겠다는 거고 네. 뭐 유럽은 우리 보복 관세 때리겠다는 식으로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중국은 아직 별 내용이 저는 못 봤거든요. 네. 네. 중국 쪽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 중국에서는 춘절 연휴가 오늘까지예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공식 대응은 이제 안 나오는 것 같고요. 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중국으로서는 매우 즐거운 상황이죠. 즐겁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5% 때린다고 한 것도 그게 맥시멈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사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15%는 정말 바람하지 않는 아유 뭐 그냥 예, 그런 수준이죠. 예, 예. 예.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무슨 이슈를 삼기보다는 이제 4월 달 사실 트럼프 대통령 방중이 3월 말일자가 될 수도 있다는 그렇죠. 예, 네, 네, 네. 예, 그 트럼프 방중에 더욱 대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2월 말 사실상 뭐 이제 다음 주면 3월이니까 네. 다음 주 그러니까 3월 달 들어가면 이제 미중 정상회담 관련된 내용들도 뭐 이것저것 슬슬 조금씩 나올 수는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뭐 근데 기대할 만한 게 있을까요? 사실 그 예단하기 너무 힘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내부 문제가 너무 크고 예. 다음 주에 있을 양해라는 양해. 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아마 그 미중 정상회담 이슈는 그렇게 그 제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양해 얘기로 그러면 이제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미중 정상회담 관련된 부분은 어쨌든 뭐 박사님 계속 팔로우를 하실 테니 하시고 계실 거라 저희가 이제 즈음해서 미리 좀 예상도 좀 해보고 또 결과 나오면 그 결과 가지고 또 해석도 해보는 시간을 또 뭐 당연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개최인데 이번 양회는 평소보다 그러니까 작년까지와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지난달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사위원회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좀 인사가 좀 크게 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겠냐 또 말씀하셨던 게 그때 박사님 말씀하셨던 거는 아마 시진핑 주석이 사연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좀 하셨기 때문에 일단 이번 양회가 그러면 했을 때 여러 가지로 되게 중요한 양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양회에서 좀 어떤 특징들 현재 예상을 하세요? 예, 지금 이번 양회는 그야말로 중화권에서는 최근 21세기 들어서 가장 중요한 양회가 될 것 같다는. 그러니까 굉장히 무게가 실리네요. 예. 하지만 반대로 아마 중국 내부의 정보는 가장 적게 노출되는 양회가 될 것으로도 전망이 됩니다. 그만큼 보안을 강하게 걸 예. 거다. 일단 지난번 그 지도부 그러니까 에서 발표됐던 내용이 네. 앞으로는 정책은 공산당에서 정하고 네. 정부는 집행만 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2년 전에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 2년의 과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네. 여러 가지 의견과 디스커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글쎄요. 어떤 의견이 지배적인지가 이렇게 노출이 되게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2년 전부터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당에서 정책을 논한다고 하면 공산당 기율 제1조 공산당 내부의 일은 외부로 전하지 않는다. 이게 폐쇄적이니까. 예, 그래서 그게 정보가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양회 이전에 각 지방에서는 지방 양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초 단계부터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성정부의 양회가 모두 개최가 됐는데 여기서도 이렇다 할 내용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고야. 뭘 예상하거나 추정을 하기 어렵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특징들은 나오고 있는데 가장 큰 특징들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과학 기술에 거의 올인하는 형태가 될 거라는 것하고 과학 기술. 예. 그다음 경제 정책은 내수 위주의 그리고 내수 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할 것이라는 거고 네. 세 번째는 산업 경제 전체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크게 관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는 것. 이 세 가지 방향 정도는 좀 명확하게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첨단 기술 자립, 내수 확대, 그다음에 산업 정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안보
네. 강화, 그러니까 네. 기술이 밖으로 유출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막겠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면은 이게 완전히 왜 우리 그런 얘기하잖아요. 아웃바운드 느낌보다는 인바운드 느낌이 되게 강하네요. 그러니까 네. 안에서 이렇게 약간 좀 그러니까 막 이렇게 오픈 쪽보다는 약간 클로즈드한 느낌으로 해서 뭐 이렇게 하겠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드네요. 저는. 사실은 그 정책상으로는 대외 개방은 더 강화하고 네. 외국인 투자도 더 유치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아마 기대치가 과거와 같은 그런 식의 외자 유치라든가 외국 하이테크의 진입은 없을 걸로 보아서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의식이 강한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지난 5년 전부터 추진한 그 AI 플러스가 예. 이제 15차부터는 피지컬 AI로 그렇죠. 아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그렇죠. 걸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난해까지는 서방의 과학기술 수준을 따라잡는다는 게 전략 목표였는데 예. 이제 금년부터 시작되는 5년 목표에서는 서방을 추월하는 그러네요. 그것이 목표이다 보니 자신들이 더 서방보다 우월한 월등한 그러게요. 기술을 개발한다는 것이고 네. 그래서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련해서도 과거에는 네. 남의 기술을 가져오는 방향에서의 지재권 정책이었다면 앞으로의 중국의 지재권이 자신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강화될 것으로도 보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예. 지금의 중국의 기술력이라는 게 결국 여기저기서 많이 가져온 건데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이제 자기들 거는 이제 만들어 놓은 거는 또 못 가져가게 한다 이 얘기군요. 예, 작년 우리 정부에서 한 주요 산업 국가 네. 그 과학기술 경쟁력 평가가 또 있었는데요. 예, 중국과의 격차는 더 벌어진 것으로. 예, 그게 참 저도 그 기사 내용 그 내용 보면서 좀 걱정스럽긴 하더군요. 특히 이제 그 부분이 벌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특히 첨단 기술 쪽인 거잖아요. 그렇기도 하거니와 지금 그 중국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정책들을 보고 있으면 앞으로 그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점점 더 있죠. 커질 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예. 사실 우리가 좀 미중 간의 갈등에 따른 반사이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우리가 수혜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중국이랑 관계를 뭐 안 좋게 가져갈 이유는 전혀 없는 거고. 근데 어쨌든 이 첨단 기술이 자꾸 뭐 AI나 뭐 이런 부분들 사실 지금 반도체 말고는 첨단 기술 쪽에서 우리가 중국을 좀 뚜렷하게 앞서 있는 기술은 별로 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반도체도 우리 마찬가지고. 사회는 근데 여기에 모순된 태도가 있죠. 대부분의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중국보다 맞습니다. 과학기술 또는 맞습니다. 산업 경쟁력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맞습니다. 있어서 이것이 어떤 그 전략적인 돌파구를 찾는데 어려움을 맞아요. 주고 있죠. 예. 참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 반도체도 사실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생태계 쪽에서 특히 이제 디테일한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좀 따라잡히고 이미 앞서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우리가 네. 메모리 쪽에서 강해서 그런 거지.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양의 얘기를 좀 더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성장률 얘기도 좀 해보죠. 이게 원래 5% 정도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네,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5%보다는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강합니다. 목표치도? 예, 전문가들 의견은 4.5%에서 5%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지방 양회를 했을 때 네. 각 지방별로 자기 지방의 GDP 목표도 정하거든요. 네. 그런데 금년에는 대부분의 지방 정부가 목표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전국 합산을 해도 낮아지겠죠. 예, 하향될 것이라는 네. 거고 그래서 작년까지 얘기했던 뭐 5% 내지는 5% 남짓 이런 목표 수준을 낮출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그 5%를 맞추기 위해서 뭐 이를테면 좀 수치를 조금 이제 뭐 과다 계상을 한다 이런 식으로 안 하고 그냥 뭐 있는 대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해석으로 또 저는 왠지 그게 되게 좀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조금 그 행간을 읽어보면 네. 화가 날 수는 없습니다만 과거에 약간은 조금 과장된 부분, 그러니까요. 실적을 과장한 부분이 그러니까요. 있다면 네. 이번에는 이거 다 현실에 맞춰서 그렇게 가자라는 어떤 컨센서스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 아까 주력할 게 이제 세 가지 첨단 기술의 자립, 내수 확대,
그다음에 산업 정책의 이제 안보 강화, 일테면 이제 IP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중국의 이제 첨단 산업이라는 게 AI 있죠. 네. 뭐 배터리, 그다음에 뭐 전기차, 그다음에 뭐 히토류, 뭐 이거 뭐 첨단 산업이라 할 수 없는 거죠. 히토류 네. 뭐 등등 이런 쪽에서 약간 글로벌하게 확실한 주도권을 좀 잡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첨단 기술의 강화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자립 강화라고 그런다면 아까 말씀한 피지컬 AI를 본격화한다 이렇게 저희가 결론을 내면 되는 걸까요? 네, 그렇기도 하거니와 지금 중국이 그리는 그림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일단 그 심우주 계획은 참 우주도 있군요. 예, 당장은 산업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곧바로 6G 그리고 저궤도 위성을 의 프로젝트와 연결이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30년까지 열심히 연구 개발을 해서 저궤도 위성을 2개를 올리겠다는 우리가 그런 논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ITU에 저궤도 위성을 포함한 위성을 지금 20만 개의 궤도를 신청했습니다. 20만 개를 위성을 올리겠다 이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결국은. ITU에서 만일에 이거 허가를 해주면 7년 내에 다 쏘아 올려야 됩니다. 7년에 20만 개요? 예, 7년 내에. 어우야, 그게 되나? 그런데 또 일론 머스크는 그걸 보고 자기들은 이제 100만 개를 신청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네요. 이 6G라는 것이 그것만으로도 상품성이 있지만 6G가 개발이 되면서 가능해지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것은 소위 중국에서 추구하고 있는 소위 저고도 경제라는 게 있고요. 네. 그러니까 드론이라든가 공중택시, 그렇죠. 예, 이 부분이 UAM, 있고, 드론, 뭐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예. 등등 뭐 다 들어가겠네요.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 소위 피지컬 AI를 아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그렇죠. 이 로봇이 공장 안에서만 있을 때는 우리가 통상적인 통신으로 가능하지만 그렇죠. 네. 이제 밖에 돌아다니고 밖으로 돌아다니기 네, 위해서는 네, 그런 네. 6G가 필요한 데다가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 맞습니다. 네.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중국이 6G를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데 여기에 자율주행 전기 자동차가 팔리기 시작하면 그러네요. 앞으로 전 세계의 자동차는 6G의 자율주행이 되는 그렇죠. 그런 자동차가 주력이 될 것이고 여기에서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양상이 벌어질 겁니다. 예. 그러면 나머지 국가들은 시쳇말로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는 이제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그 에너지 정책에서도 전력 쪽도 예, 중국이 뭐 제일 앞서가고 네, 있죠. 네. 지금 위성 데이터 센터도 가장 지금 구체화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고 여기에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토륨이라든가 이런 히토리들이요. 토륨이라는 그 이 원소를 이용한 소위 소형 원자력 발전 SMR입니다. 그것도 SMR입니다. 예, 그 프로젝트도 추진을 하면서 2030년까지 실제로 핵 융합 발전을 그렇죠. 실제로 구현하겠다고 네. 이번 그 계획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6G는 우리가 이제 뭐 5G까지는 우리가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뭐 빨리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 사실 돌이켜 보면은 이 통신 장비 쪽에 탑이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이 많더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는 삼성전자 정도인데 생태계도 약하고 근데 중국은 화웨이를 비롯해서 뭐 이 통신 장비 쪽의 생태계가 굉장히 탄탄하고 그래 당연히 말씀하신 6G 쪽도 제일 앞서 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현실적으로는 6G 기술이 개발 완성된 상태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요? 예. 이것을 지금 그 표준을 만들어 주느냐 안 만들어 주느냐의 그 싸움을 미국과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렇겠죠. 네. 그래서 중국이 내걸고 있는 또 다른 기치가 전에 그 떠들던 중국 제조 2025에서 네네네. 지금 중국 표준 2035로 넘어가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자기들 표준으로 그대로 가버리겠다는. 근데 그거는 조금 미국에서 가만 안 있을 것 같은데. 가만 안 있어도 소용이 없을걸요. 대안이 없으니까. 미국에서 그러면 6G 기술이 나오는 게 있느냐면 그게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중국밖에 없고. 네. 그러니까 이 6G가 상용화가 되는 건 불가피한 시간 문제인데 네. 그러면은 중국이 선점해 놓은 이 기술을 표준화하는데 미국이 동의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소위 말하는 피지컬 AI는 중국 표준 아래로 이렇게 다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기술을 제3세계 국가로 많이 수출을 하고 기술 플랫폼도 수출하려고 노력 중이고 그렇죠. 6G도 사실은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잘 지금 그 준비를 해오고 있지만 그것은 한 기업 차원에서 하는 얘기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기업 기술이지 그게 국제 표준으로 되기 위한 그렇죠. 그런 호응을 얻기가 사실 만만치는 않죠. 예, 이거 뭐 결과를 좀 보긴 봐야 되는 문제, 워낙 민감한 문제고 이게 피지컬 AI가 이를테면 이제 대중화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6G, 그다음에 이 6G가 보편화되기 위한 저궤도 위성망 네. 이런 부분들 참 보면은 6G 저궤도 위성 거기다가 충분한 전력 공급 인프라, 네. 그다음에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 네. 실제로 또 현장에서 또 그것도 제일 많이 좀 하고 있고 네. 휴머노이드 로봇도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제일 발달돼 있고 테슬라가 옵티머스에 들어가는 이 소위 말하는 부품들을 중국에서 대거 다 수입을 해서 쓰는 거는 뭐 기정사실화된 네. 내용이니까 참 중국이 되게 탄탄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군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중장기적인 목표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요. 세워서 하나하나 밀고 나간다는 무서움이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아서 하나만 최근 이슈 하나만 좀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좀 요즘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미군이 서해에서 단독으로 이 작전을 벌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그 중국 전투기들과 이렇게 약간 이제 뭐 조우하는 네네.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 장관이 미국 주한미군 사령관한테 이거 위험하다 뭐, 네. 뭐 말은 그렇게 안 했겠지만 그래서 항의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그러면서 한미 간의 연합사 훈련도 지금 자꾸 일정이 지연되고 뭐 네. 스케줄이 지연되고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큰 흐름상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고 그렇죠. 또 지금 그 중동에 상당한 전력을 보내고 있는 이상 중국의 여타 기타 움직임에 대한 예비책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네. 있습니다. 네. 중국 국영 매체에서는 미군 기지, 주한 미군 기지에 있었던 2번에 걸친 대규모 항공기 유류 유출 사고가 있었거든요. 네. 2번에 있었는데 그것이 다 주한 공군의 그 증강과 대중 적극적인 대응 자세 전환 이것과 관계가 있다는 그런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칫하면 이게 요것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중국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랄까요 자극을 하면서 한미 간의 이 군사 어떤 협력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간질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미국이 그만큼 현재 중국과의 어떤 그 견제 네. 이 부분에서 예민하게 반응을 좀 보이고 있는 거다. 네, 이렇게 그렇게 보면 봐야 할 되겠군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좀 저희가 계속 좀 추후 얘기가 나오는 대로 그 의미들을 좀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